반갑습니다. 손해평가서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종합 가수 강의가 끝나고 이제 논작물 강의로 들어왔네요. 논작물 역시도 중요하죠. 왜냐면 저희가 조사하는 품목 중에 하나도 우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조사를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거 적가전 종합위험의 사과배 단감 뜰분감의 착가수, 또한 종합가수의 착가수 조사들, 그 다음에 우리 논작물의 벼 조사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오라는 취지도 있겠고요. 조사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 거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품목 중에 하나도 벼죠. 적가전 종합위험은 실수를 해서 15점 맞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벼는 15점을 맞는 게 좀 쉬워요. 그래서 벼 문제가 나왔을 때는 15점 이거 득하고 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은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벼, 그 다음에 조사료용 벼가 있죠. 그 다음에 밀, 보리가 있습니다. 보리는 작년에 새로 신규로 들어온 품목입니다. 자, 논작물 벼를 먼저 한번 볼게요. 시기별 조사 종류를 한번 볼게요. 먼저 사고 발생 통지를 합니다. 사고 접수를 해요. 사고 접수를 하고 나면 제일 가서 먼저 하는 거 피해 사실 확인 조사죠. 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보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추후 추가 조사를 어떤 거를 해야 되겠는지 판단하게 되죠. 이양 지파 불능 조사를 하게 되는지 제2양 재지파를 해야 되는지 경작 불능 조사가 필요한지 수학 불능 조사는 사실 이때 조사하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 수학량 조사가 필요한지 수학 불능 조사는 나중에 수학량 조사를 갔을 때 추가로 수학 불능 조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추가 조사는 이렇게 4개라는 거 그거 시험에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조사하는 종류가 지금 총 5가지가 다 나왔네요. 배를 보면 이양, 직파, 불능 조사. 이양이나 직파를 농지 전체에 하지 못했을 때 언제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이양, 직파, 불능을 하지 못했을 때 이양, 직파 주는 보험금이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제2양 재직파 조사는 이제 이양, 직파 이제 이거하고 상관없이 보상하는 그 재해로 우리가 그 이양 한계일이 우리가 7월 31일이에요. 적어도 7월 31일까지는 뭐를 심으세요 라는 거죠. 이양 한계일까지 제2양 재집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제2양 재집하지 못해서 다시 제2양 재집하를 한 경우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양 재집하 보험금을 주게 되고요. 경작불능 조사는 어떤 거냐면 사고가 접수되고 나면 언제 시기가 출수기 전이라서 굉장히 빨라요. 예전에는 수학 개시 시점 전이었지만 이제는 출수기 전으로 바뀌어갖고 이 싹이 막 나올라 하는 그 시기 출수기 전까지 조사 시기가 되겠고요. 경작을 하지 못해서 이제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더라. 식물체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작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농사를 더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농사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작을 더 할 수 없어서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면 그때 주는 게 경작불능보험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로 넘어가죠. 수확불능이 먼저가 아니고 수확량 조사로 넘어가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수확량 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수확량 조사는 벼는 3가지예요. 수량 요소 조사가 있고 표본 조사가 있고 전수 조사가 있어요. 수량 요소 조사는 어디에만 해당? 벼만 해당. 나머지 표본 조사, 전수 조사 해당이고요. 조사료용 벼는 오로지 하나 경작, 불능,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고 조사는 물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되겠죠. 이건 전 품목이니까 경작, 불능 조사 2가지 조사를 다 하게 될 겁니다. 자, 수확량 조사를 갔는데 피해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벼에 보상하는 손해로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이에요. 나 수확량 조사 할 필요 굳이 없겠어. 그냥 수확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릴래? 이걸 판단하죠. 수확량 조사를 가서. 그래서 그때 나는 도저히
그 수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수학을 포기할래 하면 이제 수학 불능 확인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수학 불능 그 이제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주는 게 수학 불능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의 보험금은 5가지네요. 이항 직파 불능 보험금, 제2항 재직파 보험금, 경작 불능 보험금, 수학 불능 보험금, 수학 감소 보험금. 수학량 조사를 해서 주는 보험금은 보상하는 제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피자 공식에서 수학이 감소됐을 때 줄게 라고 해서 수학 감소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벼만 해당되는 게 뭔가요? 이항 직파 불능금, 제2항 재직파 불능 보험금, 수학 불능 보험금 벼만 해당입니다. 조사료용 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고 경작 불능 조사만 해서 경작 불능 보험금만 지급입니다. 나머지 수학감소보험금은 밀보리도 해당이지만 수학량 조사에서 수량요소 조사만 벼는 해당이고요. 나머지 밀하고 보리는 표본조사, 전수조사만 해당이다.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지어서 수학감소 보장입니다. 자연재해나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수학이 감소되었네요. 그래서 수학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피보험자한테 보상하는 방식, 계약자한테 보상하는 방식이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설명했던 게 여기 다 있어요. 수학 전, 수학 직전까지 여기까지 수학 전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고 이항 직파 불능 조사 있습니다. 제2항 재직파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사고 접수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내가 이 재해가 보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이고요. 만일에 태풍같이 거대 재해가 왔다, 명백한 재해가 왔다라고 한다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조사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이항 불능 조사, 이항 직파 불능 조사는 조사 시기 한번 보세요. 이항 한 개의 이유가 되겠죠. 이항 한 개일까지, 그죠? 이항 직파를 하지 못했을 때 언제? 농지 전체에. 하지만 꼭 해야 되는 활동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해야만 이항 직파 불능 보험금을 줍니다. 그럼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란 게 도대체 뭘까? 모를 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영농 활동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1과목에서 다 배우고 왔습니다. 논둑 정리도 해야 되고, 농관리도 해야 되고, 비료 살포도 해야 되고, 제초대 살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통상적인 영농 활동 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이항 직파 불능 보험금은 주지 않습니다. 벼만 해당이라고 했죠. 제2항 재직파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해당 농지에 보상하는 손해 또는 보상하는 손해 재해 막 섞어놨네요. 자, 제2항 재직파가 필요한 경우 제2항 재직파를 했을 때 주죠. 자, 제2항 재직파는 무엇을 조사하느냐? 처음에 갔을 때 내가 재배하고 있는 실제 경작 면적을 조사하겠죠. 면적 조사하고 피해 입은 면적을 조사하겠죠. 그래서 제2항 제10법 같은 경우 면적 피해율이 얼마만큼 되지? 이걸 조사해요. 그래서 면적 피해율이 적어도 10%는 초과해야만 제2항 재직파 보험금을 줍니다. 물론 제2항 재직파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면적 또는 면적 비율 조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2항 직파 불능보험금, 제2항 재직파 불능보험금 각각 조사도 벼만 해당입니다. 경작 불능조사 모두 전 품목에 해당되는 조사하세요. 전 품목에 해당되는 조사를 모두 쓰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문제. 경작 불능 조사도 피해 면적 비율 조사합니다. 식물체 피해율 조사합니다. 왜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 불능 보험금을 신청을 했을 때 주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피해율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적 피해율, 실제 내가 재배하는 실제 경작 면적이 얼마인데 피해 입은 면적이 얼마야? 또는 전체 가입 개수가 얼마인데 피해 입은 개수가 몇 개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합니다. 65% 이상이어야 해당입니다.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로 넘어가게 되죠. 수확량 조사. 보상하는 재의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 자, 조, 화 다 해당이고요. 벼는 병충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벼만 병충해 보장 특이하게 들었을 때 병충해 보장하는 거 흰줄, 벼도, 깨, 먹, 새 해서 우리 1과목에서 배웠습니다. 7가지 재해. 병해와 충해를 구분해서 암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아직 하시죠? 자, 수확량 조사입니다. 사고 발생 동지의 수확량 조사,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 표본조사, 벼일 경우에는 수량 요소 조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수학 후에서 시작 후에서 수학 종료, 역시나 수확량 조사, 전수조사, 표본조사, 벼는 수량 요소 조사 있습니다. 자, 수학불능 조사 확인입니다. 수학불능 조사는 조사 가능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수학이 가능한 시점 이렇게 되죠. 조사 시기는. 그리고 수학이 가능한 시점이고 결국 어떤 걸 확인했을 때 계약자가 수학 포기를 확인한 시점, 수학 포기를 했을 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동지의 재현율을 조사합니다. 왜요? 재현율이 65% 미만이어야 됩니다. 조건이. 그래서 계약자가 또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벼가 정상적인 벼로는 출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도저히 농사 못 짓겠네. 이렇게 농사 짓는 거 수확하는 것 자체를 포기했을 때 주는 보험금이 수확불능보험금, 수확불능 확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벼만 해당하는 조사를 모두 적으시오. 2항 집합불능조사, 제2항 재집합조사, 수확불능 확인 조사가 되겠네요. 수확량의 수량 요소 조사 이것도 되겠네요. 자, 각각의 조사들이 있는데 조사 시기를 여기 전체 앞에 전체 전품목을 적었을 때 하고 각각 그 조사 방법에 들어갔을 때의 조사 시기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자, 요거는 각각 조사 방법에 들어갔을 때 조사 시기 내용을 가지고 왔고 예전에 업방에 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2항 집합 불능 조사, 제2항 재집합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수확 불능 확인 조사, 수확량 조사가 있습니다. 벼만 해당 2항 집합, 제2항 재집합, 수확 불능, 수량 요소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조사 시기 한번 봅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합니다. 2항 집합 불능조사 2항 한계일 7월 31일 이후에 조사합니다. 제2항 재집합 조사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합니다. 경작 불능조사 출수기 전이라고 했죠. 사고 후에서 출수기 전까지. 수학 불능 확인 조사 수학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에 합니다. 수학량 조사는 3개 구분해서 암기합니다. 수량조사 조사가 있고 표본조사도 있고 전수조사도 있어요. 수량 요소는 수학 전 14일 전후, 수학 전에 14일 전후가 되겠고요. 표본조사는 알고기 염으로서 수학이 가능한 시기, 결국은 수학기란 얘기죠. 전수조사도 수학시가 되겠습니다. 밀보리의 경우에 조사 방법에 밀보리가 들어가는 조사 방법 모두 적으시오 라고 한다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 중에 표본조사,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벼에 해당되는 조사 방법, 조사 종류를 모두 적으시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품목별로 나눠가지고 어떤 조사가 있지, 조사 종류가 있지,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조사 시기가 언제지, 이것 같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5점짜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벼가 무조건 15점짜리 문제만 나오란 부분 없잖아요. 5점짜리도 가볍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부터 해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사고 접수 농지 또는 조사 필요 농지에 한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대상 재해는 자조하죠. 자조와 모두 해당이고 벼만 병충해 보장합니다. 어떨 때? 병충해 특약에 가입했을 때. 어떤 병충해가 있나요? 흰줄, 벼도, 깨, 먹, 새. 흰잎 마른 병, 줄무늬 잎 마른 병, 벼면 벼멸구, 벼도, 도열병, 깨먹새, 깨시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 마른병 이렇게 해서 암기하셨죠?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지금 어떤 조사든 다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암기하셨을 것 같아요. 조사는 제 여부 확인합니다. 뭘 통해서? 기상청과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제2증 자료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또는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전체 피해 사진도 필요하고 세부 피해 사진도 필요합니다. 벼에 추가되는 거, 추가로 기억해야 될 거, ICT 기반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피해 농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 촬영이에요. 드론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뭐는? 벼는. 그렇습니다.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입니다. 이거는 5점짜리로 단답형 문제, 가로넣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잘 봐주셔야 해요. 추가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추가 조사를 확인하는데 어떤 거 필요하지? 어떤 거일까요? 자, 제2항, 제2파, 2항, 직파, 불능 조사가 있고 제2항, 제2파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 수확 불능 조사는 없어요? 없어요. 수확량 조사는 수확 불능 조사는 수확량 조사를 갔을 때 수확 불능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추가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확량 조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조사 몇 개? 4개라는 거 기억해서 5개 아니에요. 4개. 자, 이항 직파 불능 조사는 어떨 때? 농지 전체 이항 직파 불능 시에 제2항 제2파는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했을 때, 경작 불능 조사는 식물지 피해율이 65% 이상일 때, 수확량 조사는 자기 부담 비율 초과일 때, 이건 결국은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 초과일 때 이 말이죠. 앞에 있는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조건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가로넣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꼭 잘 봐두셔야 된다는 거.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단 거대재해, 태풍 같은 거대재해 있죠. 명백한 재해가 왔을 때는 피해사실 확인조사 생략이 가능하고 바로 추가조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2증 자료,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잘 봐두셔야 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현장조사 나가서는 거의 사진을 뭘로 찍나요? 핸드폰으로 찍죠.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핸드폰 다루는 걸 정말 능숙하게 잘 다루는 것도 우리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현장조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농지 번호도 촬영하시고요. 농지 원장, 현지 조사서를 활용해서 농지 전경 촬영하시고 세부 피해 사진 촬영, 그 다음에 전체 피해 사진 촬영, 기타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피해 사진들은 가능하면 많이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항 직파 불능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벼만 해당이죠. 이항 직파랑 뭐예요? 이항 모를 심는다는 거예요. 직파는 기계로, 요즘은 직파 손으로 하자고 대부분 기계로 직파합니다. 자, 직파는 모를 육묘를 해가지고 키워서 심지 않고 씨앗을 바로 뿌려버린다는 거죠. 종자를. 2가지 방법이에요. 자, 조사 대상은 벼만 해당입니다. 언제 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했을 때 이항 직파 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한해서. 어떤 농지인가요? 이항 한 개까지 농지 전체를 이항 직파하지 못했을 경우, 이런 경우죠. 조사 시기는 언제요? 그러니까 이항 한 개일이면 언제? 7월 31일. 그래서 이항 한 개일 이후에 하겠죠. 왜? 이때까지는 뭐 심어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뭐를 못 심었어. 그때 주는 게 이항 직파 불능 보험금이잖아요. 이항 직파 불능 조사. 자,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항 직파 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재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합니다. 실제 경작 면적에서는 항상 똑같은 내용이 다 반복돼요. 지금만 볼게요. GPS 면적 측정기가 있고요. 지형도 이용도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면적하고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해서 1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계약사항을 변경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10% 이상 차이 나는 거, 면적은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 원장 변경해요. 착가수도 10% 이상 차이, 대부분 10% 이상 차이인데 5% 이상만 차이 나면 변경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무수는 5% 이상 차이 나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양집파 불능 판정을 합니다. 판정 기준이 뭘까요?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이양 또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같습니다.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 자, 이양 한 개일까지 농지 전체를 이양 직파하지 못한 경우 이양 직파 불능 피해로 판단을 합니다. 단 꼭 해야 되는 거 있다고 했죠. 농지 전체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꼭 이행해야 되더라. 이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라는 게 뭐야? 이양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 이건 농가리 이런 거. 농가리 옆에 또 논둑 정리 다음에 하기 전에 비료 살포하는 거 그리고 제초제 살포하는 거 미리 물 다 넣고 제초 살포 미리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심어놓고 나면 그게 잡초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한 데는 잡초 많이 나고 제초 살포 또 제대로 못했을 때는 막 한 곳에 몰렸다거나 뭐 잘 안 됐다거나 이러면 그곳에 몰려서 막 잡초가 나고 그래요. 자, 주로 이양 직파는 어떨 때 못하겠어요? 물을 대가지고 우리가 담수 직파나 이제 이양을 하는데 물을 못 댔을 경우에 이양 직파를 못 해죠. 그래서 물을 못 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뭄이 왔을 때. 하지만 요즘은 뭐 저수지도 활용하고 물을 댈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거의 뭐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 타는 경우는 좀 드물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논일 때는 상관없는데 우리 물이 특히나 되기 힘든 농지 있죠. 그런 이제 조금 열악한 농지에 있는 농지들은 이런 대상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뭄일 때요. 그리고 이런 건 안 되겠죠.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요즘은 전부 농지 정지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논이 다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심었는데 나만 이 논만 이양 직파를 못했다고 신청을 했어요. 이거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바로 가서 봅니다. 그죠? 통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이 논만 가뭄일 수는 없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2양 재직파 조사입니다. 제2양 재직파는 다시 심는다는 얘기죠. 뭐 피해를 입어가지고 내가 그 뭐를 심어놨던 게 못 자른다는 얘기, 죽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피해 면적이라고 피해 면적 비율을 구합니다. 제2양 재직파는. 그래서 피해 면적을 구해서 몇 프로를 넘어가야 되냐면 아까 추가 조사 있었죠. 면적 비율이 10%를 초과해야 됩니다. 10% 안에 미만의 10% 이하죠. 초과니까 이하에 그 피해가 왔다라고 하면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주지 않아요. 10%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2양 재직파 같은 경우는 처음 가면은 전체 실제 경작 면적을 조사하고 피해 면적이 얼마만큼이지 하고 조사를 해요. 이게 전조사예요. 이거는 전조사가 있고 후조사가 따로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양 직파하고 나면 주는 보험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후조사는 뭐 보겠어요? 이양 실제로 가서 이양 직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일에 이거 피해 면적이 20%예요 하고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 해당이어서 후조사를 갔는데 이양 직파를 10%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10% 못 한 거죠. 10% 이하면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지 못했죠. 이럴 때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10%를 초과해야만. 결국은 이양 직파,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은 제2양 재직파 하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벼만 해당이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제2양 재직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한해서 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맞네요. 그죠? 이거 반복이네요. 자, 다음에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이고요. 제2양 재직파 불능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입니다. 1차 조사, 2차 조사 결국은 전조사, 후조사라는 얘기예요. 전조사에서는 뭐요?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고 피해 입은 면적 얼마지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고 피해 면적 확인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피해 면적은 자, 내가 보험 가입 면적을 얼마만큼 했어. 그런데 실제 피해를 얼마만큼 입었어. 이게 피해 면적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떤 걸 피해 면적으로 볼까? 아무 면적이나 다 피해 면적으로 봐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항상 무슨 조사할 때 무슨 판정 기준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다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이양 집합 불능 보험금 판정 기준은 뭐였어요? 농지 전체에 이양 집합하지 못했을 때였잖아요. 지금은 피해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야 되는데 그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또 어디를 가면 나오냐면 우리 경작불능 보험금은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식물체 피해율의 판정 기준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나오겠어요? 수확불능 보험금 가면 수확을 포기했을 때 준다 했잖아요. 수확을 포기하는 거의 판정 기준이 나오겠네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피해 면적 판정 기준 암기는 이렇게 합니다. 묘는 뜨거나 묻히거나 살아있어도 수확이 불가능한 거 이렇게 암기 팁을 합니다. 묘는 뜨거나 묻히거나 살아있어도 수확이 불가능한 거 이렇게 먼저 암기를 하시고 자, 순서대로 가볼게요.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 본답이란 그냥 우리 논 말하죠. 원래 우리 있는 이 논에 바닥에 있는 흙하고 분리가 되어서 묘가 그냥 물 위로 떴다는 거예요. 흙하고 그냥 분리돼서 위로 떴다는 거죠. 뜨면 죽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이 묘가 토양에 의해 묻혀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집중호우가 와서 토사가 흘러내린 경우 묻혀버리거나 잎이 흙에 덮여져서 햇볕이 차단됐으면 광합성장이 못하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토양에 의해서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서 햇빛이 차단된 면적이더라. 그다음에 묘가 사란이 있는데 수확이 뒤로 이제 죽을 것 같다는 얘기죠. 수확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된 면적이더라. 그래서 묘는 뜨거나 묻히거나 살아있어도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하고 암기 팁을 꼭 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5점짜리 출제 가능하겠죠? 자, 조사 방법. 전조사는 제가 실제 경적 면적과 피해 면적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후조사는 실제 제양 재집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고요. 제양 재집하가 이 피해 면적에 전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자, 가입 면적에 피해 면적 올려서 바로 면적 피해율을 구할 거고요. 제양 재집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부분이 피해 면적에서. 그럼 이 피해 면적에서 제양 재집하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을 뺍니다. 면적을 빼고 피해 면적률을 계산합니다. 그거.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토사가 흘러가지고 토양이 다 묻혀버린 경우 자, 농지 피해하기 이건 사실 좀 확대해야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는 자, 드문드문 잘 안 보여요. 그죠? 자, 세부 피해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죠? 뭐가 물 위로 뜨거나 이렇게 진리겨져서 안 보이죠? 이런데 말라버렸고 그 다음에 재이양하는 경우 재이양은 기계로 가서 다시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재이양한 경우 재이양 완료했더니 이제 이제 골고루 보이죠? 파랗게 한 줄로 보이네요. 재이양 완료된 거. 그래서 재이양은 전조사가 있고 후조사가 있더라. 전조사 이제 재이양 재집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후조사하고 자, 전조사는 뭐예요? 제일 처음에 피해 면적 확인했을 때 10% 초과해서 보험금 대상 여부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확인하는 거.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였는데 제이양 재집하 했다라고 하면 주는 게 제이양 재집하 보험금이거든요. 됐나요? 자, 피해 면적 보면 일부만 제이양 재집하했고 나머지 안 한 부분 있어요? 안 한 거 피해 면적에서 뺀다고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이양 재집하 전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 그럴 때는 바로 제이양 재집하 하고 난 뒤에 후조사 하면서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증빙 자료만 확보하고. 자, 경작불능 조사입니다. 경작불능은 경작 자체를 할 수 없겠네라고 하는 조사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수학 개시 시점까지였는데 지금은 수학 개시 시점은 아니고 출수기까지입니다. 왜? 자꾸 이제 이게 도덕적 해이가 많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학 개시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경작불능 보험금은 우리 자기부담 비율의 반 지금
내 그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빼고 나누기 2 해서 보통 그 자기 부담 비율을 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학불능 보험금을 나중에 주면 수학불능 보험금은 경작불능 보험금에 플러스 15%에 더 얹어서 수학불능 보험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경작불능 보험금 그 할 바에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학불능 보험금을 하려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경작불능 조사는 수학 개시 시점까지 가지 않고 요 출수기 전에 아주 이제 이 싹이 막 날라가는 출수기 전 있죠. 그때 그냥 보험 종기를 딱 이제 정리를 해버렸어요. 일찍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밀이나 볼이나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벼 같은 경우는 경작불능 대상이 되면 이거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해야만 돼요. 신청해야 되고 경작불능 대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수학불능 보험금이나 수학감소 보험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벼, 조사료용 벼, 밀, 볼이 모두 해당입니다.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경작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농지가 되겠네요. 그럼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는 어떻게 하겠는가? 전조사는 뭐 때문에 하겠어요? 식물체 폐율이 65% 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보는 게 전조사죠. 맞겠죠? 전조사 해당 여부를 보는 게 전조사고요. 식물체 폐율을 조사하는 게 전조사에 해당되는 거고 후조사는 뭐겠어요? 계약자가 신청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 경작불능 보험금은 내가 경작을 못해서 보험금 주세요라는 거기 때문에 산지 폐기를 다 해야 됩니다. 산지 폐기를 다 해야 되고 자 이거는 지금 수확을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출수기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단서가 수확한 어떤 그 작물들이 시장으로 유통이 안 된 게 확인돼야만 이거 불능 보험금 주거든요. 하지만 경작불능 보험금 같으면 산지 폐기 확인이 해당되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합니다. 농지 및 작물 상태 동일하고요. 실제 경작 면적 확인에 대한 내용도 동일합니다. 식물체 비율을 조사합니다. 목축조사, 이제 목축조사 어떤 거 아시죠? 눈으로 쓱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조사에서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이다 라고 여부 조사합니다. 식물체 비율 어떻게 조사해요? 전체 가입 면적분의 피해 면적. 똑같습니다. 피해 면적률 조사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전체 개체수로 한다면 전체 식물체 가입 식물체에다가 피해 입은 또는 고사를 입은 고사된 식물체를 올려주겠죠. 됐나요? 그리고 식물체 피해율이 고사됐다 이걸 어떻게 판정하지? 이런 거요. 고사됐다고 판정하는 거는 수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를 가지고 식물체가 고사됐구나 살아있구나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식물체 고사 또는 식물체가 살아있어도 곧 죽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것도 해당됩니다. 자, 경작불능 조사는 나중에 경작불능 보험금 주려고 조사하는 거죠. 경작불능 보험금 자기부담 비율 10%, 40%까지 갑니다. 자, 100%에서 내 자기부담 비율 빼고 나누기 2 하면 된다고 했죠.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겠다. 자, 15%만 42.5가 나오는데 소수점 절사하고 42%입니다. 경작불능 보험금 이 지급 비율에 나중에 수학불능 보험금 배우겠죠. 수학불능 보험금은 여기서 15% 더 줍니다.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 수학불능 보험금 이 자기부담 비율을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계약자가 실제로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청 여부 확인. 신청 여부 확인. 자, 수확량 조사 대상 확인입니다. 만일에 65% 이상이면 경작불능 조사 대상이 되지만 65%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수확량 조사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나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수확량 조사로 필요한 농지로 결정한다. 이 부분은 어디에는 밀하고 볼이 해당되는 거예요. 밀하고 볼이는 65% 이상이다 하더라도 경작불능 보험을 신청하지 않아요 하면 향후 수확량 조사로 넘어가지만 벼는 해당이 아닙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벼하고 밀, 볼이. 그래서 벼는 아니라는 거. 산지 폐기 여부 확인입니다.
실제로 산지 폐기해야만 준다는 거예요. 왜? 보험으로 이득 보지 말라는 원칙이 있죠. 이거 보험금도 따로 받고 조금 남은 거라도 키워가지고 또 그거 키운 거 팔아가지고 또 내 이득 얻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 폐기를 꼭 확인하라. 앞글자만 따면 보실 식계 수산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경 식경 수산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암기가 조금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앞머리만 땄습니다. 보실 식계 수산. 자, 경작불능조사 전조사 실제 경작 면적, 피해 면적 확인합니다. 왜? 식물체 피해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후조사입니다. 경작불능조사 결과 전조사 결과에서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만 하죠. 그리고 산지 폐기가 됐냐, 작물이 시장으로 유통이 안 된 게 맞느냐 확인하고요.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 꼭 하는 게 후조사. 목적물 확인, 이건 밭작물이네요. 밭작물. 목적물 확인하고 가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 피해 면적 확인해서 식물체 피해율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피해율 조사하게 되고 이때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다 라고 하면 경작불능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로 경작불능 조사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라고 놓은 게요. 그러니까 수발에서 많이 나오죠. 책 보면은 수발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집중호우 같은 거 왔을 때 벼가 쓰러지잖아요. 벼는 자기가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발화를 바로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물에 잠겨져 있으면 이렇게 수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싹이 나버리는 거, 이거를 수발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썰어졌을 때 수발화가 생기도 하지만 극히 드물게 서 있는 경우에도 안개가 많이 낀다든지 습도가 굉장히 높다든지 햇볕이 안 나면서 이렇게 우리 습한 기후 있죠. 그러면 벼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 서 있는 상태에서 수발화가 되면서 이 벼 농지가 하얗게 수발화 되면 처음에 하얗게 보이거든요. 지금은 초록색이지만 지금 하얗게 싹이 나겠죠. 하얗게 변해가는 것을 수발화라고 하고요. 꼭 쓰러졌을 때만 수발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확불능 조사 볼게요. 오늘은 이제 수확불능 조사까지 볼게요. 원래는 이제 수확량 조사를 먼저 하고 수확불능 조사 해야 되는데 수확량 조사는 내용이 많잖아요. 수확량 조사에는 뭐가 있나요? 수량 요소 조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표본 조사가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전수 조사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거 다 하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오버되죠. 그래서 수확불능 조사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수확량 조사 부분 설명드릴게요. 수확불능 조사입니다. 벼만 해당이죠. 역시 수확이 불능해서 그냥 수확하는 것 자체를 포기할 거야 이럴 때 주는 거죠.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이어서 정상적인 벼로 출하가 불가능하더라. 자, 재현율이란 게 뭘까요? 우리 조곡 있죠. 이 쌀, 우리 벼 껍질 안 벗긴 거. 조곡을 껍질을 탁 벗겨요. 그걸 현미라고 하죠. 첫 번째. 현미에서 좀 더 많이 벗겨요. 우리 백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곡, 현미, 백미 이렇게 갑니다. 현미가 되는 상태를 재현율이라고 해요. 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가갖고 벼 수확해가지고 바로 방앗간 가서 찧어볼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인습기라는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인습기. 우리 손바닥만 한데요. 이제 여성분도 손바닥만 하겠네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착착 벼를 이렇게 돌리면 인습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벼가 이렇게 조곡이 분리가 되죠. 얼마나 부서지는지 제대로 분리가 되는지를 보고 인습기를 가지고 재현율을 확인합니다. 자, 조사 시기입니다. 수확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벼가 원래 수확을 할 때 되면 고개를 다 숙이고 있거든요. 고개를 숙여야 이 등게 많아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이렇게 수확 불능 될 정도의 벼는 이렇게 고개를 다 빳빳하게 들고 있는 것들이 많네요. 그죠? 이럴 때 수확 포기 확인되는 거. 우선은 수확을 하지 않은 거 확인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는 이제 수확 불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확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산지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갈아엎는 거를 우리가 우리 용어로 뭐라고 해요? 로터리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어버리는 거. 첫 번째는 확인이 그냥 아예 그냥 11월 31일이 보험 종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확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돼요. 또는 갈아엎었어요. 또는 조금이라도 수확을 했어. 그럼 그게 시장으로 유통이 안 돼야만 수확 포기를 했구나 하고 수확 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여부 확인 또는 뭔 판정 기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피해 면적 판정 기준, 식물체 고사율 판정 기준, 그다음에 지금 수확 포기 여부 판정 기준
3개 나왔습니다. 자,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암기 팁은 11월 30일 날 로터리를 타고 시장에 간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11월 30일 날 로터리를 타고 시장으로 간다. 11월 30일까지 수확하지 않았을 때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거, 로터리 작업을 했을 때 대상 목적 수확물을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게 확인될 때, 자, 11월 31일 로터리 타고 시장에 간다. 암기합니다.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하고 실제 경작 면적 확인, 수확 불능 대상 여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대상이었던 거,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이고 정상적인 벼의 출하가 불가능하더라라는 거고, 모든 조사의 제일 마지막 과정에 하는 거 미보상 비율 조사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왜냐면 저희가 논작물은 1과목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왔어요. 1과목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왔고, 실은 2과목에서 다뤄야 될 것들은, 자, 보험금을 산출하는 공식이 좀 더 이제 표본조사나 수량요소 조사나 전수조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그것만 잘 봐두시면 되고 1과목에서 거의 많은 것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도 1과목에서 이미 이해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인데, 수확량 조사 우리가 알고 있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 조사가 있죠. 수확량 조사부터 이어가지고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어쨌든지 이번 주 안에 논작물까지는 한번 끝내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남은 게 전부 밭작물이잖아요. 이제 통쳐서 밭작물이죠. 그 다음에 노지밭작물, 수확감소,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노지밭작물, 그 다음에 특정위험, 밭작물 인상, 그 다음에 시설, 밭작물, 이렇게 4가지로 나눠주면 끝이잖아요. 우리 갖추고 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음 주 아니면 적어도 5월 말까지는 강의가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뭐 하면 돼요? 1차 시험 보시는 분들 1차 완전 올인하고 1차 시험 딱 치시고 나면 2차에 정말 몰빵 하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2차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시기 역시도 6월달, 7월달, 8월달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강의 진도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 이제 5월 말 되면 저희가 강의가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고 진도가 늦은 사람은 6월까지 가겠죠. 그래서 최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는 6월달 안에 끝낸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6월달까지 암기도 끝내고 이해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8월달은 7월달 들어가면 모든 인강학원들이나 카페에서 모의고사를 치기 시작해요. 모의고사를 막 치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막 들뜨고 암기가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 공부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6월달까지는 모든 이해와 암기를 끝내야지 라는 각오로 꼭 공부하시고 진도 맞춰서 일정 체크하시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7, 8월은 모의고사 하고 마지막 정리한다고 바빠집니다. 그 마음 바빠지고 또 불안해지기 전에 6월달에 5월달에 지금 남은 5월달 6월달에 정리 잘하고 암기 잘하고 열심히 강의 진도 따라오고 암기하시고 문제풀이 하셔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시간들 5개월입니다. 시간 5개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당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